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2월 6일이죠. 5일날 마저 다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목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3개나 찍고 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일단 다 하기로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고 잡으랬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마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KINX부터가 남은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KINX부터 시작해서 린드먼 등등등 해가지고, 동국지간까지 몇 종목 남았으니까 12종목인가요? 얼른 빨리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KINX부터 합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을 것 같죠, 그죠? KINX, 그다지, 분석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죠? 그룹 밑으로 내려서니까 빨리 팔자. 그죠? 빨리 팔고 보자. 괜히 미련을 가지고 길게 끌면 끌수록 더욱더 고통의 시간만 길어지는 거고요. 얘가 새로운 상승 수제로 돌아서려면 여기서 반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상승하려고 그러면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너무나 멀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팔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린드먼 아시아. 질문하신 분은 기준선에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은 기준선이 지지되지 못하면 그 아래쪽에 구름 근처에서 매수하고자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안테나 2개가 서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 하셨거든요. 안테나가 문제가 아니고 안테나가 걸렸을 때 거래량이 문제겠죠, 그죠? 근데 안테나가 달렸을 때 거래량, 안테나가 달렸을 때 거래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대의 매물 부담은 역시 무시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준선일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구름 위에서 매수한다 그랬으니까 목이 좀 잠겼네요. 세비라 그런지 목이 잠겼는데 그룹이라서 매수한다는 측면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약간 그 매수 시기를 타이밍을 좀 더 뒤로 추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무래도 안테나가 좀 아무래도 매물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매물 두드려 맞고 내려왔고 으쌰으쌰 다시 올라가다가 역시 매물 두드려 맞고 내려왔으니까 당장 급하게 또 이 매물 부담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준선을 유지된다면야 보유하되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다면 당장 밑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구름 지지 여부까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름 밖으로 돌아선다든지 하면은 그때 가서 매수해도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기준선에서 매수한 게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이야기고요. RSI가 이제 70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에도 최소한 그래도 40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가려고 그러면은 주가도 좀 더 아래쪽으로 갈 테니까 역시 매수 관점으로 기다려보자.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벌엑스입니다. 노벌엑스도 되게 비슷한 진단이 나오겠죠,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준선 위니까 일단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역시 구름이 넘기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혹시라도 플랜 B이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기준선마저 무너뜨리면 그때는 기준선 밑으로 48,150m 내려버리면은 그런 구름 밑으로 내려온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구름 밑에서 지하실 내지는 땅굴을 팔 공사가 높으니 잘 보고 계시다가 지금은 타진 매수 정도밖에 아니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어떡합니까?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후행스팬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아마도 구름 밑에서 이런, 만약에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밑에서 되게 답답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지지도 아니고 저항도 아니고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준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보유를 여부를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38,150원 밑으로 가면은 매도,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보유. 그죠? 그리고 46,75원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추가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 아직은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물량을 늘리거나 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SK가스 뭐 떨어지면서 지하 1층이냐요. 일찍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그렇게 아까 뭐였죠? 뭐 린드만 아니다. KIC 같은 경우에 이게 지하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하죠. 노바렉스 이건 아니고 뭐죠? 이런 게 지하지. 이게 지하로 가는 거지. SK가스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하라고 말하기에는 듣는 지하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지하예요? 반지하도 아닌데. 그죠? 아직까지는 구름 안에 들어갔을 뿐이지. 구름 밑으로 안 떨어졌고 기준선에 간당간당 걸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분석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으냐니까 여기서 구름이 올라서는 있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제가 지났죠. 그죠? 낙서해 놨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진짜 지하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던진다 하더라도 아직은 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던진다. 구름이 얼마입니까? 107,500원. 구름 밑으로 해봤자 얼마 안 났다. 그러면은 요거의 저점들이 지금 연속으로 이틀 사흘 때 났다는 저점이 얼마냐니까 106,000원, 106,00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106,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던진다. 그러면 진짜로 이거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그거는 골치 아프지니까 그건 던진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은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하를 말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MS 그룹이 SK가스 그룹이 얇으니까 언제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항선이 있긴 합니다만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애매한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다는 것 외에는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PMS입니다. 예, 이런 종목을 물어보시면 저는 정말 즐겁죠, 그죠? 뭡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죠? 몰라요. 왜요? 분석이 안 돼요. 불가능하죠. 분석 불가능해요. 거리가 없죠. RSI. 그죠? 뉴트럴. 일목균형표 아직 구름도 안 만들어졌어요. 상장된 지 52일밖에 안 되는, 그냥 핏덩어리예요. 그죠? 태어난 지 52일밖에 안 되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애가 커가지고 과학자가 될 건지, 대통령이 될 건지, 국회의원이 될 건지, 의사가 될 건지, 노벨상을 탈지 어떻게 알아요? 모름. 그죠? 딱 그럼 잘생겼다.는 되지만, 애 보면서, 그죠? 까꿍 하는 건 됩니다만은, 이놈의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뭐가 될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PMS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진짜 몰라요. 그냥 더구나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트렌드도 잘 안 보이니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바로 질문하신 분은 좋아 보인다 하셨는데 좋아 보인다 하셨는데 글쎄요. 이때는 좋아 보였죠.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좋아 보였겠죠. 그죠? 물론, 이때라도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아 보이네요. 했겠죠. 저도. 그죠? 그런데, 그 다음날, 요거 봐라. 이랬으니까, 어째야 됩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어째야 됩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전날, 여기서 샀다면, 그죠? 그 전날, 그 다음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해선 일부라도, 여기서라도, 다진 매도 해야 되죠. 혹시 특히나 구름이 얇으니까 이 언제라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거꾸로 해서 금방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진 매도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구름 밑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구름 밑으로 잘 안 내려갈 것 같고요. 여기서 아마 지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그런 밑으로 내려와서 근데 최악의 경우에 얼마입니까? 이 전저점 2790원 밑으로 뚫리면 그때는 진짜 아래쪽으로 구멍이 없는 거니까 허방으로 풀려간 거니까 그때는 다 손절입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내기는 좀 그러네요.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다가 다시 돌아서면은 차라리 지금이 아니라 2,975원이 아니라 3,100원이나 3,200원 이런 데서 사도 늦지 않으려 보여지니까 일단은 관망 정도로 보고 싶고요. 만약에 사셨다면 물량을 일부라도 줄여놓고 싶네요. 그렇죠. 기준선도 아래니까 일부라도 줄여놓고 싶다라는 의견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특별하게 저한테 이거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라고 하셨는데 뭐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인 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은 그 때문에 제 분석이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구나 좋게 말해야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인복기종표 내지는 우리 파동으로 봐서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인다 그러는 거고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예컨대 넉마를 만드는 회사랄지라도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인다 그럴 거고 나빠 보이면 나빠 보인다 그러는 거지 코로나 치료제라서 좋아 보이고 넉마 만드는 회사에서 걸레 만드는 회사에서 나빠 보이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차트제이로서 할 건 아니죠. 차트제이는 차트만 보죠. 그건 그렇고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은 어떻습니까? 기준선 위니까 그 다음 구름 위를 이제 그 전에 기준선 넘어섰다가 구름을 돌파를 했다가 구름 여기 하단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구름 안으로 빡빡 고개를 내는 입장이죠. 횡스편도 지금 위로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구름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해 보이겠죠. 그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항상 구름 넘어서지 못한 상태고 기준선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엔지캠 생명과학은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타진 매수. 조금만 사세요. 사더라도 조금만 사세요. 언제 다 사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사세요. 그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구름 위로 이렇게 고개를 싹 내면은 그때 가서 사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구름이 넘으면 바로 사야 됩니까? 땄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테니까. 그죠? 그럼 나갔다가 지지받고 갈 테니까 아직까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고 추세를 확인하고 보자. 지금 다 이제 갖고는 파실 필요 없는데 만약에 기준선 무너뜨리는데 다시 밀려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일부라도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만약에 이 저점 마저 무너지면은 그때는 다 던져야 됩니다. 앞에 바로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대상. 또 똑같죠? 그동안 옆으로 기다가 이제 구름 안으로 고개를 넣었으니까 아까 엔지캠 생명과학처럼 옆으로 기다가 구름 안으로 고개를 넣은 것과 똑같죠? 그죠? 옆으로 기다가 구름 안으로 고개 넣은 거나 바로란다. 엔지캠 생명과학이나 대상이나 다 똑같습니다. 얘도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뭐 똑같죠? 타진 매수.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그때는 다 던진다.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구름 밑에서 이쪽에서 지지가 예상됩니다. 지지와 저항이 예상이 되니까 다소간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지루한 모습이 이어지리라 예상이 되긴 하죠. 그죠? 뭐 지금 현재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매도보다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 금호산업. 이게 급등한 종목들의 되게 특징이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급등하다가 급락하다가 그 다음에 으쌰으쌰 한번 여기서 한번 울겨먹던 애들이 한 번 더 으쌰으쌰 했다가 이제 맞아 다 털고 나오죠. 그럼 요번에는 다시 반등한 이때 물린 사람들이 또 한 번 시도해 볼 거예요. 이때 급등하기 있었기 때문에 급등하는 맛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올라갈 텐데 이때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면 그때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금호산업도
그렇게 될 공사는 없습니다. 현재 내려왔다가 반등하면서 기준선을 못 넘기고 밀어 내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등은 약간 있겠는데 이미 여기서 한번 울고 먹었고 여기 또 한번 울고 먹었으니까 더구나 이때는 또 뒤에 위로 안테나가 달렸으니까 아무래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이때 지루했던 이 옛날의 주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되돌아오면은 반등을 노려가지고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뭐, 볼 것도 없죠. 그죠? 뭐라고 써야 됩니까? 일단 표시부터 먼저 하고 하죠. 뭡니까? 동그라미. 그죠? 가장한 동그라미. 이게 옛날에 얼마 전에 분석했냐, 그죠? 분석할 때도 그때 이래 이야기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올라갈 건데, 위쪽이 그 저항이 예상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올라갈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 같네요. 실제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못 올라가고 오히려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갔네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나쁘지 않죠. 이제는 뭐 계속 가겠죠. 바로 안 가고 조금 조정을 더 받고 간다는 거 말고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는 기준선, 후행 스펜더 캔들 위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노 프라블럼, 매수 내지는 계속 보유. 그죠? 계속 보유. 그 다음에 SKC입니다. SKC는 뭐 구름 밖으로 이제 여기 한번 나가려고 그러다가 좌절됐다가 다시 시도해가지고 구름 밖으로 이제 고개를 내긴 했죠. 그죠? 아마도 구름 상단의 지지와 저항을 받고 타고 내려온 모습인데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일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가는 정도의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좀 더 타고 내려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RSI가 꼴을 봐서 타고 내려와봤자 구름 상단에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 안으로 내려가봤자 지지선이 기준선이 여기 있으니까 뭐 크게 여기서는 내려와봤자 오히려 다시 힘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후행 스팬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구름 바깥에서 돌아서느냐, 구름 안으로 좀 들어갔다가 기준선 위에서 돌아서느냐,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역시 매수죠, 그죠? 매수 동그라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오입니다. 니오.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테슬라가 날아가듯이 니오도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너무나 고점에 대한 부담이 때문인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게 옛날에 2달러 하던 주식인데 2.9달러 하던 3달러 3달러 주식인데 57달러니까 몇 배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전환선도 꺾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두 개가 전환선 기준선에 교차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준선을 간당간당하게 무너뜨리려고 말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인사는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죠? 뭐 아래서도 많이 꺾였으니까 일단은 조정을 보일 공산이 좀 더 있어 보이네요. 역시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뭐 아래 사이로 거래하냐, 당장 1, 2미 매도했어야 되고, 아니면은 기준선을 본다 그러면은 기준선 무너질 때까지는 계속 보는 거고요. 기준선 무너지면은 구름 근처까지 오긴 하겠는데, 뭐 그보다는 그동안의 추세에 대한 조정일 테니까 구름 지지를 받고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여기서 돌아서거나, 기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내려와서 구름 근처까지 오거나, 만약에 기준선에서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구름 지지가 확실치 않으니까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여기는 타진 매도. 그게 아니고 자주 매도할 수 있다는 분 같으면 RSI가 이미 매도 신호 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매도부터 해놓고 나서 생각한다는 거죠.
진작에 매도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그죠? 며칠 전에 RSI가 이럴 때, 여기서 매도했었어야 되죠. 요날 다음에, 그 다음날, 요날 매도 RSI로 본다면, 이날 매도 신호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RSI일 대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고, 아니면은 기준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더 보유도 괜찮아 보인다. 그는 요런 거래를 자주 하느냐, 아니면 느긋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는 일률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바뀐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저는요, 좀 조정을 좀 더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RSI든, 뭐, 이게 무너지면 바로 또 매도죠. 그죠? 일단 매도, 타진 매도라도 매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뭐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미 올라가다가 지지받고 올라갈 거다라고 다 그림을 그려놨던 건데, 실제로 잘 가고 있는데, 질문하신 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때 금요일 날, 왕창 올라가다가, 장중에 많이 올라가다가, 외국인들 매물이 쏟아지면서 왕창 밀려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몇 %, 이날 같은 경우에, 고가가 5.58%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마감가는 0.9%로 마감됐는데, 이럴 때, 외국인들의 매도 같은 것도 일목균형표 내지는 차트로서 신경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일목균형표에는 외국인이 파는지, 기관들이 사는지, 개인들이 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이런 게 있으면 아무도 왕푸도 없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림만 보고 이 안에 있는 이 각각의 차트가 이날에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일반인들이 주고받은 결과가 그림으로서 차트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시장의 균형을 살피고 이게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봐서 추세는 구름이고, 그죠? 전환선 상승하고 있고, 주가는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문제없이 길목으로 본다면 노프라블럼 상승세. 그게 아니고, RSI 쪽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미 이때, 여기죠? 이때 벌써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날이거나 그 다음 날이라도 매도 썼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날 안 팔고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RSI 별로 신경 안 쓰고 일목균형표에 신경을 쓴다면 그 기준선까지 무너지더라도 기준선까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간다. 무너진다는 부담도 없고 무너지지 않을 가공차도 높으니까 벌써부터 매도 운운하기는 그렇죠. 뭐 지금 돈치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있다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현재로 봐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가 주가가 밀린 것도 아니고 결국은 플러스로 나타났으니까 나름대로 기관들이나 일반인들의 매수세도 나름대로 튼튼하다는 이야기도 되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차트제이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는지 일반인이 파는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차트로 봐서는 나빠 보이지 않으니 계속 보유 내지는 뭡니까?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죠?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떨어지면 좋죠. 뭐 더 배수죠. 뭐 그러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타진 매도라는 전략이면은 뭐 소위 멘탈이 흔들려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뭐 새벽이라 그런지 목이 콱 잠겨가지고 노래라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